자, 안녕하세요. 선마이카 조부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모델은 여러분들께서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준대형 세단을 준비를 했고요. 아직 차량 짱짱하게 잘 나가는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장고장이 그렇게 없다는, 뒤쪽에 보이시는 르노 삼성의 SM7 뉴아트, SM7 뉴아트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0년에 생산을 한 2011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앞쪽에 본네트만 한번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르노 삼성 SM7 뉴아트 2.3 SE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르노 삼성의 SM7 뉴아트라고 하는 모델, 오랜만에 준비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모델이 지금 현재 매물가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만만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 됐고요. 이 차량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가장 큰 장점이 차량이 장고장이 없어요. 차가 장고장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도로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부품 수급이 손쉽게 되는 차량입니다. 거기다 차체 내구성은 차가 고장이 안 나서 바꾸지를 못한다는, 바로 그 차량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이 차량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 디자인이죠. 사실 이 디자인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에요. 저는 SM7 이 다음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뉴아트고 이 다음이 올류 SM7, SM7 노바 뭐 이런 세대를 거쳐서 SM7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모든 SM7을 통틀어서 이 차의 디자인만한 SM7은 더 이상 생산을 하지 못한 게 SM7의 실패의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량은 명불허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정말 만만한 금액 39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 가실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이, 사실 이런 디자인은 저는 이렇게 딜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오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은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진짜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가 없는 디자인이고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다라고 해서 지금 이 디자인을 이렇게 그냥 차를 딱 본다, 이게 구형 같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올류 SM7이라고 하는 이 뒤에 후속작이 이 뉴아트라고 하는 모델보다 더 구형 같아요. 차 디자인은 정말 미친 디자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못지않게 내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양쪽으로 할로겐 램프가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차량 관리는 꽤 잘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양쪽 라이트 투명도 좋은 라이트 투명도를 볼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기본 바디 컬러는 이 차량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컬러인데 실버 바디, 은색 바디를 사용을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 뉴아트라고 하는 모델이 90% 이상이 블랙 바디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확률로 화이트 바디, 그리고 실버 바디 혹은 다크 그레이, 이런 색상들이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실버 바디가 뉴아트에서는 가장 찾기 힘든 색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당시에는 이 차량이 르노 삼성에서 플래그십을 담당을 했던 모델입니다. 차체 사이즈 괜찮고요. 색상이 실버 바디다 보니까 유지 관리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좋아요. 약 한 80에서 9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썬루프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은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이 조그만한 게, 아주 조그만한 게 하나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자, 사실 이 차량의 디자인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리어 디자인이죠. 이 디자인은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차 디자인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지? 이게 사실 제가 이 뉴아트라고 하는 모델이 한때는 저희 드림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매물가가 이제 굉장히 높을 때다 보니까 저는 또 이제 젊고 어리다 보니까 돈도 별로 없고, 이거는 사고 싶고, 할부를 이용하자니 그 당시에 할부 이율은 막 무지막지하게 비싸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할부 이율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할부도 전 할부사 그리고 은행까지 경쟁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즘 할부 이율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차를 못 샀어요. 그때 너무 후회가 되는데, 요즘에 이 차가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본다라고 해도 이거 진짜 괜찮은 매물 있잖아요. 매물가가 아직까지 비싼 차량들은 뭐 한 700선까지도 하거든요. 그런 차 한 대 사가지고 소장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이 차 볼 때마다. 자, 밑으로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를 포함을 한 머플러 팁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풀 LED 테일램프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 리어 디자인이 이 당시에 이제 이 후진등 있잖아요. 후진등이 트렁크 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은 이게 눈을 갑자기 이렇게 딱 뜨는 아이언맨처럼 그런 효과를 보는 차량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는 건담이라고 불렀어요. 리어 디자인 자체가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디자인. 그냥 이 디자인에서 계속 이제 이어졌으면은 SM7이라고 하는 모델도 어떻게 보면은 좀 성공적으로 계속 성공 가드를 달릴 수가 있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디자인 체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망했다. 이 차까지만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쪽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는 문콕이 뭐 짜잘짜잘한 게 몇 개 보이기는 하는데, 차량 가격 대비 훌륭한 외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좋은 게 이 차에 부식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언더코팅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신차는 현대기아 차량도 웬만하면 언더코팅이 대부분 돼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언더코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 쌍용, 그리고 쉐보레, 그 당시에는 GM 대우죠. GM 대우까지 언더코팅을 해주는 차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이 르노, 삼성 차량들이 언더코팅을 기본적으로 하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면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이 모델뿐만이 아니고 SM5 모델까지 부식 있는 차량이 거의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언더코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동급 연식으로 현대, 기아 모든 전 브랜드, 국산 브랜드를 보게 되면은 웬만한 차가 부식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왜? 언더코팅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는 굉장한 차이를 많이 보여줬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차량들이 굉장히 탈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내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전동 시트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열선 와이퍼,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올라가는 모델입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썬루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서 블랙박스 보실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 포함을 해서 미디어 창 올라가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연동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해서 공조기 보실 수가 있고, 그 밑으로는 순정 미디어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열선은 양쪽으로 이렇게 2단씩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순정 카드키라고 하죠. 카드키도 두 벌 다 보관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순정 스마트키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추가가 되어 있고, 핸들 리모컨은 이쪽에서 미디어와 핸즈프리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13만 1343km, 약 13만 km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에요. 이 모델 자체가 워낙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저는 이 차량을 타면서 차가 고장나서 이제 차 바꾸러 오시는 분은 뵌 적이 없어요. 중고차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이 모델, 그러니까 SM7 라인, 이 모델이랑 그리고 이 앞전에 너나트라고 하는 모델, 이 두 가지 모델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차를 바꾸러 왔어요, 이런 손님이 안 계세요. 그냥 차가 지겨워. 왜? 너무 오래 탔어 이거를. 근데 고장이 안 나. 이거 얼마 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그냥 물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고장이 잘 안 나요. 이 당시에 이제 뭐 전자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플래그십도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 모델 자체가 뭐 엔진 내구성, 차체 내구성 이런 내구성이 떨어지는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내가 돈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운행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사실 저도 이 앞전 모델 너나트라고 하는 모델이죠. 그 모델을 제가 그 당시 한 2년 정도 운행을 했었는데 저 그 차 타면서 제가 했던 거라고는 기억나는 건 오일 교환이랑 타이어 이거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차가 고장이 안 나요. 이 모델이 이 뉴아트 모델로 넘어오면서 실내 디자인 변경이 살짝 있어요. 이 센터페시아의 중앙부 부분은 디자인이 앞전 모델과 거의 똑같지만 지금 마감재가 틀려져요. 이렇게 우드 마감, 그리고 이 기어 노브의 디자인이 틀려지고요. 앞쪽에도 이렇게 우드 이 스타일이 틀려지고, 가장 틀린 거는 계기판의 디자인 자체가 완전 확 바뀝니다. 이게 밝은 조명으로 바뀌면서 이 앞전 모델과는 실내 디자인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차는 여러분들께서 300만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준대형 세단 모델 중에서 뭐 그랜저 TG 혹은 오피러스 뭐 이런 모델보다 저는 오히려 그냥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거면은 앞으로 속 썩일 일이 없는 이 차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바로 제가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자, SM7 뉴아트의 엔진룸 열어봤고요. 이 차량은 2.3 V6 VQ 감마 엔진, 세계 10대 엔진, 그 엔진을 사용을 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엔진 내구성이 한 40에서 50만까지는 기본적으로 가는 엔진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약 13만 킬로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주행거리 짱짱한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엔진 수명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차량이고요. 엔진 소음을 먼저 들려드리면은 세월이 이 정도가 흘렀지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엔진 소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손으로 느껴지는 떨림과 부조는 아예 느낄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엔진룸 닫게 되면은 너무너무 정숙한 엔진 소음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명불허전이라고 불리는 차량, 르노 삼성의 SM7 모델 중에서 디자인을 가장 잘 뽑았었던 뉴아트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차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시기에 가격이 좋죠. 390만원이면은 사실 웬만한 경차 사기에도 버거운 금액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차 준대형 세단으로 390만원 투자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훨씬 넓은 공간성과 훨씬 좋은 승차감, 장고장이 절대 나지 않는 내구성까지 모든 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판매 금액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39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마이카 조본영이었습니다.